정부의 정호준입니다. 우리 관통위원장님. 다음 카카오톡의 검찰의 온라인 사찰을 계기로 우리 온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온라인이나 ICT 분야의 국민과 또 우리 개인의 정보 보호를 앞으로 계속 해주셔야 할 주무부처로서 우리 위원장님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개인정보 보호는, 지금, 아무리 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과 예산이 받는 범위 내에서는, 항상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지적을 해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카카오톡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논란이 돼 있었는데요. 개인정보 통해서요. 그만큼 또 이 개인정보의 침해가 되는 것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 SK 플래닛이나 KT, 그다음에 국민내비, 김기사 이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 회사들이 그 유병헌 수사 때 검찰의 특정 장소를 검색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 회사들이 개인들의 목적지와 출발지 그런 검색 정보와 실시간의 주행 정보 등 개인들의 위치 정보를 길게는 1년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출발지와 목적지에 대해서는 1개월 내지 3개월, 그 다음에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4일 정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걸 확인을 했는데요. 네. 제가 판단컨대는 과연 그런 기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인지를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건 그동안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서 회사들이 좀 정책이 좀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문제는 그동안에 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 회사들이 이 고객들의 이런 그 출발지와 목적지 정보 및 주행 정보들을 위치 정보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서 위치 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들의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얻고 위치 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위치 정보 수집에 고객들의 명시적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 위치 정보 보호법의 위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률적인 검토는 저희가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쪽에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보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약관은 또 3개월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약관도 고치고 하는 그런 후속의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이 카카오톡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SK 플래닛은 티맵을 통해 보관하던 개인정보 그리고 방금 말씀한 고객 출발지 이런 정보들을 1년에서 30일로 바꿨고요. 또 주행 관련 정보를 7일에서 4일로 다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내비 김기사도 이렇게 보면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기존 가입자의 저장된 전화번호는 앞으로 다 삭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위치 로그 저장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김기사 이 서비스는 전화번호를 더 이상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 로그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런 것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공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런데 하여튼 이 스마트폰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체들이 본위원실에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요. 이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수집하는 이런 개인 정보들이나 이 보관 기관들이 거의 다 상이합니다. 물론 최근에 알아서 이렇게 정책들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보관하는 정보들이 위치 정보에 해당한지 아까 법률 검토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꼭 좀 해주시고요. 네, 만약 해당한다면 개인들의 위치 정보와 수집과 동의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침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동의에 관한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방통위원장님 지난 그 KBS 국감 때 네. 아마 우리 이인호 이사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신 거 혹시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그 보고만 내용을 받으셨습니까? 네, 보고 받았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참 그때 이인호 이사장님의 답변에 참 너무 충격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또 놀라운 거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대한민국 독립을 반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로자로 거론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범 선생님께서 반대한 것은 사실은 독립이 아니고 분단이었다는 것은 우리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인데 이렇게 참 어이없는 대답을 하셔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장이 상식과 사실에 맞지 않는 이런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여과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편향된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이런 공영방송 이사장을 계속하고 앞으로 또 본인의 어떤 이런 역사적 편향적인 생각을 전혀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강연도 계속 하시겠다 이런 대답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편향된 이런 역사 왜곡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본분을 전 망각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 기관인 방통위가 이사장의 이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마땅히 경고를 하고 또 이사장 거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은 역사학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그 과거의 경력이나 활동 상황 등에 비추어서 그런 당신의 역사관이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와 관계없이 KBS만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사장의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본 의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과거의 그 학자로서 교수로서의 어떤 역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영방송 이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본인이 편향된 그런 역사 인식을 앞으로도 강연을 하고 멈추지 않겠다. 이걸 국민 앞에서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국민에게 어떻게 선전포고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공영방송의 정말 최고 의사결정 구조의 장으로서 적합한지 저는 국민들이 그 뒤에 많은 여론과 인터넷 시민에도 문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경고를 안 하고 앞으로는 적어도 이렇게 편향된 어떤 역사적인 역사관을 국민들 앞에서 적어도 이사장하는 동안만큼은 하지 않게끔 경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방통위의 저는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꼭 조치를 취하시고 대책을 하셔야 될 거라고. 그 이사장께서도 그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으시고 그 유념하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그런 대외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